오늘 영상 핵심 한 줄 먼저 드립니다. 복리의 마법은 기다림을 아는 자에게만 작동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 계좌 빨간불 보면서 마음 졸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 조급함이 여러분의 미래 수익을 갉아먹고 있는지 확실히 아시게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조급함 때문에 손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언제 오르지? 왜 아직도 안 오르지? 다른 종목은 막 오르는데 내 종목만 왜 이러지? 그러다가 결국 못 참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종목이 급등하는 걸 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죠.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바나에서 살아남기 위해 즉각적인 위협에 빠르게 반응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바로 도망치거나 싸워야 했죠. 이 본능이 수만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뇌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마치 맹수가 덮쳐오는 것처럼 공포를 느끼고 빨리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본능은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복리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분들은 정말 드뭅니다. 복리는 단순히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수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복리는 시간이라는 재료가 반드시 필요한 화학 반응입니다. 시간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 10%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 뒤에는 원금의 1.1배가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10년이면 2.59배, 20년이면 6.73배, 30년이면 17.45배가 됩니다. 처음 10년은 고작 1.59배 늘어났는데 마지막 10년은 무려 10.72배나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본질입니다. 뒤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앞부분에서 포기합니다. 10년 동안 고작 2.59배밖에 안 늘었다고 실망하면서요. 그 인내의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팔아버리거나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다른 투자처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리는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이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실제 투자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이제 실제로 복리의 힘을 제대로 활용한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저 조급함을 이기고 시간의 편에 섰을 뿐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 로널드 리드입니다.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리드는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아닙니다. 버몬트주 브래틀보로라는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보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가난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는 1921년에 태어나서 2014년에 9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주유소에서 25년 동안 일했습니다. 주유소 직원입니다. 자동차에 기름 넣고 타이어 갈아주고 차 닦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주유소가 문을 닫은 후에는 백화점 청소부로 17년을 더 일했습니다. 평생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았습니다. 리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주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유산이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주유소 직원과 청소부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100억 원을 모았을까요? 비밀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조금씩 저축하고 우량주에 투자하고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리드의 투자 철학은 극도로 단순했습니다. 그는 배당금을 주는 우량 기업의 주식을 샀습니다. AT&T, 뱅크 오브 아메리카, CVS, 존디어 같은 회사들이었습니다. 한 번 사면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샀습니다. 이것을 수십 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팔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이 종목 팔고 저 종목 사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방식대로 했습니다. 리드의 삶은 검소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평생 중고차만 탔습니다. 옷은 낡을 때까지 입었습니다. 식당에 가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노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재산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까운 친구조차 몰랐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유산이 공개되었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는 유산의 대부분을 지역 도서관과 병원에 기부했습니다. 600만 달러를 병원에, 120만 달러를 도서관에 남겼습니다. 리드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는 데 높은 급여나 대단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인내심과 일관성입니다. 그는 70년 가까이 투자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폭락장이 있었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공포에 질려 팔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으로 더 샀습니다. 이게 복리의 진짜 힘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분은 그레이스 그로너입니다. 이분 역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로너는 1909년에 태어나서 2010년에 10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일리노이주 레이크 포레스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로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에보트 연구소라는 제약회사에서 비서로 일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결혼도 하지 않았고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로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유산은 7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비서로 일하면서 어떻게 이런 재산을 모았을까요? 비결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1935년 그녀가 26세였을 때 자기가 일하던 에보트 연구소의 주식 3주를 180달러에 샀습니다. 그리고 75년 동안 단 한 번도 팔지 않았습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면 모두 재투자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180달러가 75년 만에 700만 달러가 된 것입니다. 약 3만 9천 배입니다. 그로너의 삶도 리드처럼 극도로 검소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같은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은 그녀를 입양해준 가족이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차도 없었습니다. 필요하면 걸어 다녔습니다. 옷도 중고가게에서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식 계좌는 매년 조용히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너의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아는 회사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회사,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아는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복잡한 분석이나 어려운 재무제표 해석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회사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회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75년을 기다렸습니다. 75년 동안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폭락이 있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의 여파, 제2차 세계대전, 1970년대 석유파동, 1987년 블랙 먼데이,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이런 위기 때마다 주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로너는 단 한 번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유산의 대부분은 레이크 포레스트 대학에 기부되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요. 그녀 자신이 고아로 자라며 어려움을 겪었기에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을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복리의 힘으로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분은 어빈 칸입니다. 칸은 1905년에 태어나서 2015년에 10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오래 활동한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무려 80년 넘게 현역으로 투자했습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매일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그의 투자 인생은 192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대공황이 터지기 바로 전에입니다. 그는 대공황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했을 때
그도 큰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에서 배웠습니다. 칸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자였습니다.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의 창시자로 불리는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워런 버핏의 스승이기도 하죠. 칸은 1930년대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그레이엄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을 평생 실천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싼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입니다. 칸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거나 팔거나.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는 실제로 이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한 번 산 주식을 수십 년 동안 보유했습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팔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급등해도 탐욕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사지 않았습니다. 칸은 109세까지 살면서 20세기의 거의 모든 경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1987년 블랙 먼데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모든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는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위기 후에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공포에 질려 팔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 때 더 샀습니다. 좋은 회사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때가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칸은 자녀들에게도 이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아들 토마스 칸도 성공한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3대에 걸쳐 같은 투자 철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칸 가문의 투자 원칙은 간단합니다. 좋은 회사를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도 흔들리지 마라. 인내심을 가져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로널드 리드는 70년 그레이스, 그로너는 75년, 어빙칸은 80년 넘게 투자했습니다. 기간은 다르지만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버텼습니다. 조급하게 사고 팔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공포에 질려 팔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급등해도 탐욕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 시간의 편에 섰습니다. 이게 바로 복리 투자의 핵심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리드와 그로너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유소 직원과 비서였습니다. 복잡한 재무 분석이나 차트 분석을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빙칸 같은 전문 투자자 못지않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비결은 단순합니다. 좋은 회사를 사서 오래 보유한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재능이나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인내심입니다. 조급함이 왜 복리를 죽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급함은 잦은 매매를 유발합니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손절해야 할 것 같고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익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주 사고 팔면 거래 비용이 쌓입니다. 수수료, 세금, 슬리피지. 이런 비용들이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연간 2%의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30년 동안 누적되면 최종 자산의 45%가 날아갑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조급하게 자주 매매할수록 이 비용은 더 커집니다. 둘째, 조급함은 시장 타이밍을 잡으려는 욕심을 부릅니다. 바닥에서 사고 꼭대기에서 팔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주식 시장에 꾸준히 투자했다면 연평균 11%가 넘는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40년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단 5일을 놓쳤다면 수익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10일을 놓치면 더 떨어지고 30일을 놓치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40년 중에 30일입니다. 0.2%도 안 되는 시간이 전체 수익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문제는 그 30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장 타이밍을 잡으려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째, 조급함은 감정적 결정을 유발합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공포에 질려서 팔고 주가가 급등하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삽니다. 이건 정확히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항상 군중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군중은 대부분 틀립니다. 군중이 공포에 질릴 때가 바닥이고 군중이 환호할 때가 꼭대기입니다. 감정을 따라가면 바닥에서 팔고 꼭대기에서 사게 됩니다. 넷째, 조급함은 복리 효과를 끊어버립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연 10% 수익률로 30년 투자하면 17.45배가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한 번이라도 현금화하면 이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현금화할 때 세금을 내야 하고 다시 투자할 타이밍을 잡으려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심리적으로 다시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실제 수익은 훨씬 줄어듭니다. 다섯째, 조급함은 검증되지 않은 투자처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주식이 답답하니까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곳을 찾습니다. 암호화폐, 레버리지 상품, 선물 옵션, 테마주 이런 곳에서 빨리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손실로 끝납니다. 빨리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가장 빨리 돈을 잃습니다. 로널드 리드가 주유소 직원으로 100억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조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우량주만 샀습니다.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 100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급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투자 목표와 기간을 명확히 정하세요. 왜 투자하는지, 언제 이 돈이 필요한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목표가 은퇴 자금이라면 20년, 30년 후에 필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왜 내일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하나요? 목표가 명확하면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일 주가가 10% 떨어져도 20년 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적립식 투자를 하세요.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타이밍을 잡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높을 때는 적게 사고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이 사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서 조급함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투자 일지를 쓰세요. 왜 이 종목을 샀는지, 언제 팔 계획인지, 어떤 상황이 되면 전략을 바꿀 것인지 미리 적어두세요. 나중에 주가가 폭락하거나 급등해서 감정이 격해졌을 때 이 일지를 다시 읽어보세요. 처음 투자할 때의 냉정한 판단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결정하면 대부분 후회합니다. 미리 적어둔 계획대로 행동하세요. 넷째, 뉴스와 주가를 덜 확인하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주가를 확인하고 매일 경제 뉴스를 읽으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는 항상 자극적입니다. 시장 폭락, 위기 임박, 급등주 발굴. 이런 헤드라인을 보면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생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뉴스는 장기 투자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확인 빈도를 줄이면 조급함도 줄어듭니다. 다섯째, 폭락장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주식시장은 반드시 폭락합니다. 이건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평균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10% 정도의 조정은 거의 매년 있습니다.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막상 폭락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 드디어 왔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싼 가격에 더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투자 커뮤니티와 거리를 두세요.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는 수익 인증, 급등주 추천, 시장 전망 같은 글이 넘쳐납니다. 이런 글을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남들은 다 돈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조급함을 유발합니다. 빨리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생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커뮤니티에는 수익을 낸 사람들만 글을 올립니다. 손실을 본 사람들은 조용히 있습니다. 생존자 편향입니다. 커뮤니티에서 보이는 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곱째,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세요. 투자 외에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세요.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생활비 정도를 권장합니다. 이 돈이 있으면 주가가 폭락해도 당장 팔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리적 여유가 생깁니다. 반면 투자금이 전 재산이라면 주가 변동에 극도로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급함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덟째, 복리 계산기를 자주 돌려보세요. 인터넷에 복리 계산기가 많습니다. 매달 얼마씩 몇 년 동안 몇 퍼센트 수익률로 투자하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숫자로 직접 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30년 동안 연 8%로 투자하면 약 7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원금은 1억 8천만 원인데 이자가 5억 7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30년을 버텨야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조급하게 중간에 그만두면 이 엄청난 복리 효과를 포기하는 것이니까요. 아홉째,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세요. 로널드 리드는 배당주를 사서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스 그로너는 자기 회사 주식만 샀습니다. 어빙칸은 저평가된 가치주에 집중했습니다. 각자 방식은 달랐지만 모두 자신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수십 년 동안 지켰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도 자기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원칙이 없으면 그때그때 감정대로, 뉴스대로, 남들 말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조급함의 시작입니다. 열째, 투자를 삶의 전부로 만들지 마세요. 투자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지 삶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족, 건강, 취미, 친구. 투자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투자에 너무 매몰되면 주가 변동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오르면 기분이 좋고 떨어지면 우울해지고,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조급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투자 외에 충실한 삶이 있으면 주가 변동에 덜 흔들립니다. 떨어져도 괜찮아, 내 삶은 여전히 좋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리는 시간의 함수입니다. 시간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복리의 진짜 마법은 뒤로 갈수록 나타납니다. 처음 10년보다 마지막 10년에 훨씬 많은 돈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오래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함은 복리의 적입니다. 조급함은 잦은 매매, 시장 타이밍 시도, 감정적 결정을 유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장기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로널드 리드, 그레이스 그로너, 어빙칸 모두 인내심으로 성공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오래 버텼을 뿐입니다. 조급함을 이기려면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뉴스와 주가 확인 빈도를 줄이고 폭락장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투자 목표를 적어보세요. 왜 투자하는지, 언제 이 돈이 필요한지, 얼마나 모으고 싶은지. 종이에 적거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도 됩니다. 이것만 해도 조급함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 이체를 설정하세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넘어가게요. 이렇게 하면 투자를 미루거나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할지 말지 고민하는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 이게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확인 앱을 홈 화면에서 치우세요. 눈에 보이면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할수록 조급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아니, 한 달에 한 번도 됩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일일 주가 변동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조급함은 중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면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때 조금만 더 버티면 결승선이 보입니다. 복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답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금만 더 버티면 복리의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빨리, 점점 더 크게 불어납니다. 조급함을 이기세요. 시간의 편에 서세요. 복리가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세요. 당신이 할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게 투자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널드 리드는 주유소 직원이었습니다. 그레이스 그로너는 비서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지식도, 특별한 인맥도, 특별한 재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내심입니다. 그 인내심이 평범한 사람들을 억만장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시간과 인내심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로만 복리를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죠.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이미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습니다. 조급해서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보셨습니다. 이 인내심이 투자에서도 발휘된다면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목표나 조급함을 이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